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 입안 제한, 그리고 이제 입안의 절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죠. 자,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맨 먼저 이제 기초조사를 합니다라고 하고요.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할 부분까지 체크해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그럼 봐요. 나도 시험을 볼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에서는 공청회라고 하는 단어만 보이면 틀린 거 맞죠? 이렇게 감각이 느껴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쉽잖아. 목차만 정리해도.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이게 공청회라는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공청회가 들어오면 틀린 거잖아요. 문장이 길어도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잖아. 공부량이 적으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이에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요. 52페이지 봐요. 52페이지 기억본 같이 봅니다. 네, 기억본. 양가로 2번 주민 의견 청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시합니까? 반영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거잖아. 다만 예외가 있어. 미칠까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인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생략 요건이야. 생략 요건.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밑에 생략 요건 정도 적어두면 되잖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A번에 보니까 박사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공고 및 열람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기억해야 돼.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분하는 거죠? 공청회. 그래서 밑에다가 아니야.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멀리 보고 구분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이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하려고.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되는데 설명하려고.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봐요.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려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의견을 들려면 녹지적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안건을 비밀로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 이상의 신문,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해야 돼. 그리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청에서 며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시키네. 공개 열람을 시키네. 공람이 뭐죠? 공개 열람. 공람이 뭐죠? 누구나 공개적으로 관련 서류, 입안 서류를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안건을 공고하고 열람케 합니까? 공고 열람케 하고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나와 있다고. 동그란 B번 봅니다. B번에 의견서 제출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공고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서울시민은 줄까요? 열람 기간이 끝나고입니까? 열람 냅니까? 열람 기간 내에 관할 시당구소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때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무시합니까? 반영합니까?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초조사하고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방의회니까 서울시 의회잖아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시 지방의회 의견 청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1번 꼭 외우시면 돼요. 1번 줄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비출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이잖아. 이걸 서울시장이 위반을 하려면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의회 의원이 99명이면은 과반수 이상 50명 정도는 여기에 찬성을 해야 위반이 가능한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 대다수가 서울시 시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면은 이런 위반은 제도적으로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지방의회는 위반권자 서울시장을 이렇게 견제하는 견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누가 견제하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법을 만들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견제하는 거와 똑같다고. 아, 지방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아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될 수 있는 대상이 6개인데 전부가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법으로 정한 것만. 그중 외워야 될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 6개. 위반권자를 배웠죠? 위반할 때 절차가 몇 단계죠? 3단계. 기재조사하고 공청입니까? 공고 열람입니까? 공고. 도시공관리계획안을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입니까? 위반됐습니까? 위반이 뭐죠? 정책의 안건이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을 위반이라고 하는 거야. 정책으로 결정됐습니까? 정책 안건입니까? 정책안을 만드는 거야. 그게 위반이라고 하는 거야. 위반. 아직까지 정책이 됐습니까? 정책 안건입니까? 정책안이 된 거예요. 안건.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권자. 누가 결정할까요?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진짜 중요하죠. 결정권자. 위반된 도시공관리를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결정권자 보겠습니다. 54페이지 5번, 28회, 29회, 31회 여기서 이 결정권자가 5년 동안 공식적으로 3번, 4번 나왔잖아요. 그 반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당연히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이 반페이지, A4 용지 반페이지에서 5년 동안 3번이나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공관리 누가 결정하죠? 줄줄줄줄 나오게. 원칙 보겠습니다. 원칙적 결정권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동그라미예요. 손 떼죠?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당소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시도지사. 거기서 시당군수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시당군수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결정을 시당군수가 하는 게 아니잖아. 위반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배웠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중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은 대도시잖아. 대도시시장은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대도시시장 동그라미. 그럼 여기까지 위반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해요. 가운데 옆에는 다 살이잖아, 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그만 외우면 되는 거죠. 나머지를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밑줄 다 끄십시오. 이번에는 결정권자 누구죠? 시장군수 동그라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히 몇 개가 있죠? 2개. 1번만 외우면 돼. 1번만 외워요. 2번 외우지 마세요. 줄 거죠? 1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저런 보세요.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 우리는 배웠잖아요. 시도지사는 누구죠? 5개. 특, 광, 특시, 특도, 도지사. 잘하셨어요. 시장 하면 안 되죠?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여기 있는 거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평택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여기는 평택시장 대단합니다. 본인이요. 평택시에서 6가지 도시군관리구역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평택시장 대단합니다. 네.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할까요? 교재 보십시오. 예외적 결정권자 밑줄 끄십시오. 다음에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한다. 단 수단조항보호구역의 경우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는 누구죠? 앞에 적어요. 누구죠? 국장. 아까 단수조항이 있었죠? 4번은 수단조항보호구니까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죠. 회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 대상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달달 외워야 됩니까?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보고 구별할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밑줄죠.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하면 틀립니다. 뭘 빼면 안 되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걸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뒤에 가로에 적어놨는데 혹시 빠뜨릴까봐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시 앞에다 적어 넣으세요. 시 앞에다가 시 글자 앞에다가 적어 넣으세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걸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누구가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다. 3개 암기하십시오. 수단조항보호구역은 관할이 해양수산부니까 그죠? 수단조항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 했고요. 결정권자 했습니다. 국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결정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을 위한 절차. 아까 입안을 위한 절차가 몇 단계? 입안할 때는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안이 만들어지죠. 입안이니까 안건을 만든 거예요, 이제. 정책안. 이것을 정책으로 합시다. 공식적으로 안건이 만들어진 거죠. 결정해야 될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결정 절차. 결정 절차.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협의 심의. 협의 심의. 협의 심의. 2가지 정도입니다. 네. 오른쪽에 오세요. 55페이지. 제일 위에 결정 절차. 결정 절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 및 심의 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세요. 결정 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가로 2번. 사전 협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시도지사 동그라미 읽어드립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하죠? 밑줄 거요. 관계행정위원장과 밑줄 것이고 협의 동그라미 협의하고 그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협의하죠? 밑줄 긋죠?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 동그라미 협의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할 때 시도지사 협의 대상은 누구죠?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 협의 대상이 누구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요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죠? 30일.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고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협의합니다. 누구하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결정 전 사전에 협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번 보세요.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지구들 주거지로 변경하면 여기가 서울시 강남구라면은 강남구도 관계가 되는 행정기관이잖아. 맞죠? 녹지 지역이니까 산이니까 산림청도 관계가 되겠네요. 산림은 환경 보전에 큰 요소가 될 수 있죠. 환경부 관계 되겠네요. 3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서울시 녹지가 사라지면은 환경부 장관이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하고 환경부 장관이 기절할 거예요. 여기에 군부대가 있으면은 녹지지구 주소로 바꾸면은 주택단지 개발하겠다는 건데 군부대가 있으면 그냥 돕니까?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니까 누구와 관계되죠? 국방부 장관하고 관계가 되죠. 이분들이 서울시장 관계돼야 안 돼요? 서울시장 관계되잖아. 이분들이 전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사전에 결정 전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죠 보니까. 다 협의해야 된다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모든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부처에 관계가 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장관과 협의하면 되는 거야. 모든 행정기관장이 아니죠?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고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학교 지어야 되죠?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겠네?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장입니까?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시도지사가 할 때는 국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심화학습 시간에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2번 별표하세요. 55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하세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하세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줄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까지 줄 거예요. 변경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손 떼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안 해도 되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은 결정할 때 미리 줄 거예요. 누가 협의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오면 됐습니까? X. 누가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심화학습에서 깊게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대충 하면 잘 안 보여요. 이런 지문이 낯설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낯설면은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잖아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가르쳐 드릴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하세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 밑줄 그어. 어디에 심의 거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밑줄 긋고 심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를 결정하려면 밑줄 긋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동그라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밑줄 긋이고 이 시도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건축위원회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별표예요. 심화학습이야.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합니다. 시도지사가 밑줄 잘 끄야 됩니다. 밑줄 잘 끄는 방법은 가로를 침범합니까? 건너뛰어야 됩니까? 건너뛰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줄 것이고, 건너뛰어요. 세 번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있을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내려오세요. 그 밑에 줄 거죠. 건축위원회와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심의 동그라미예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공간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쓰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심학습이에요. 3, 4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봐요. 잠깐만, 거기 들어보시고. 자,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공간관리를 결정합니다. 어디 심의를 거치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맞고,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밑줄 그대로인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공간관리를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협의에서도 깊게 들어갔고 심의에서도 깊게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약지라면은 살을 다 떼어버리고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기본서를 여러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공부할 수 혼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래요. 시도지사는 관경정위원장, 국장은 관계중앙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사람이 요약집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요약집만 외우면 되죠.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외우냐고. 이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가 되냐. 안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고. 벼락치기도 미천이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서울시 녹지적 30만 지구들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몇 단계 거쳤죠? 3단계. 기초조사,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진로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입안을 했고, 이걸 서울시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했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잘 봐요, 이제. 자, 다시 합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방금 결정한 거예요. 무엇을 결정했죠? 이게 봐주세요. 무엇을?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 맞죠? 결정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를 하는 거죠. 어디에?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고시해요. 고시를 어디에 하죠? 관보.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장이 결정했다면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효과 및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올까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1월달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거 배웠거든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물으면은 그 제목이 4개 정도가 떠오르면은 너무 좋아요. 혹시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오르면은 1, 2월에 공부를 배웠는데 이제 복습을 아직까지 뭐 한 번 정도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라고.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일단 결정하면은 고시한다. 이 부분 교재를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오세요. 56페이지 오세요.
56페이지 오세요. 56페이지 오셨습니까? 56페이지 양괄호 5번 봐주십시오. 양괄호 5번. 고시와 송금이 연락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공간계획을 결정하면 입안입니까? 결정했습니까? 결정 동그라미. 뭘 결정했죠? 머릿속에 뭘 결정했죠? 예를 들면은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을 했죠. 자, 이렇게 결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결정을 뭐하고? 고시 동그라미, 고시하고. 고시 동그라미 하세요. 고시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적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고시를 어디에 하죠? 어디에 하죠? 관보. 뭐가 쿵했지? 실판이 흔들흔들하네. 우크라이나에서 폭탄 날아온 건 아니겠죠?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고시합니다.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고시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서울시 공보를 서울시 공보니까 시 공보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시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서울시 공보를 읽어보면은 이번에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여 알린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공보를 보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떤 정책이 시에서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을 했다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다 뜨니까 서울시 공보도 다 나오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그래야 전문가 되는 거라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지 다 볼 수 있다고. 스마트폰으로. 좋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중앙정 국토교통부는 어디에다가?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가 되시면은 국토교통부 관보나 서울시 공보나 평택시 공보나 평창군 군 공보 등은 가끔 보셔야 되겠다. 그죠? 일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을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활용하고 상담하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활용하고 부동산 활동을 하시면은 보는 시각이 상담 능력이 남다르죠. 우리 부동산 하더라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관이 되려면 일단 부동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억이나 200억 벌어야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시장이 되는 거지 뭐. 점포시도 못 내면서 시장 나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좋으시겠어요? 시장도 할 수 있고. 자, 고시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관계되는 서류를 관할 누구에게? 시장구수에게 송부 보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청 근처에 가면 열람 기간 동안 누구나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지 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청 가서 서류 한 번도 안 봤죠?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는 시청 군청에 가셔도 이런 서류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57페이지 봅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후 경과조치. 경과조치 뒤에다가 가로 열고 효과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될까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경과조치는 뭐 기득권 보호를 이제 어렵게 표현해 둔 거예요. 기득권 보호를 이런 경과조치 기준을 두어서 기득권을 보호한다 그런 내용인데 제목을 경과조치로 붙여놨네요. 나 같으면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의 효과 및 후속 조치로 목차를 붙이죠. 네, 몇 개가 있습니까? 1번 효력 발생 동그라미 하십시오. 2번이 뭐죠? 기득권 보호 동그라미 하십시오. 기득권 보호. 책자 넘겨봅니다. 3번에 뭐죠? 지행도면 고시 동그라미 합니다. 3번에 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행도면 고시 등 거기서 지행도면 고시만 동그라미 합니다. 지행도면 고시. 그리고 4번의 건너편에 4번에 도시군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래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몇 개죠? 4개. 그 4개 목차를 읽어요. 목차를. 제목을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거기서 개별적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효력 발생 시기하고 기득권 보호만 주로 시험이 나옵니다.
1번, 2번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1번이 뭐죠? 효력발생. 2번이 뭐죠? 기득권보. 이 두 개가 단글로 나오죠. 뭐 타당성 검토 나오면은 그 틀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맞죠? 지행도면 고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57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동그라미. 결정의 법적 효력은 미칠 거죠. 언제 발생합니까?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미칠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믿겠습니까? X.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틀리는 분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득권 보호 내려오십시오.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다 미칠 것이십시오.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미칠 거예요.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세 번째 줄 끝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기득권 보호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 보호 원칙을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세요. 설명 듣고 교재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봐주시고. 여러분, 1월 달에 여기까지 2주 걸렸거든요. 1, 2월,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 2주 동안 진도를 일주에다 해버리잖아요. 10주, 11주 걸리던 것을 8주 만에 마무리해버려요.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버거우면은, 공부하기 버거우면은 기본 이론을 듣고 오셔야 돼요. 예습을 하고 오시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 자리에는 지난해 1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지난해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생초보인데 3월 달에 처음 와서 예습도 없이 앉아있으면은 아무 학교에 간 경험도 없이 중3의 편입반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도 초중을 건너뛰고 중3에 편입하면 힘들겠죠. 나이도 많고 학교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그 과정 없이 편입하면 힘들죠. 단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늦게 오셔도 인터넷 강의로 언제든지 1, 2월 강의를 듣고 오면 되잖아요. 가능하니까. 세상 좋잖아요. 저녁에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잖아. 선생 불러내가지고 돌리잖아. 인터넷 딱 틀면은 강의하잖아. 똑같은 선생이 똑같이 그대로 다 방송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좋아. 빨리 해. 빨리 하자. 속도 빠르게 하면. 천천히. 좋은 세상이에요. 맞아. 공부하기 좋죠. 좋은 세상. 공부하기 좋다. 기득권 보호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기득권 보호. 설명 듣는 거예요. 여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이제 배웠으니까. 1, 2월 달에 배웠으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됩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한마디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 맞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이 3종 일반주거지니까 여기다가 50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미 공사에 착수를 했어. 사업계획 승인만 받았습니까? 공사 착수했습니까? 50층 아파트 공사 착수해서 진행 중이야.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근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거예요,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죠. 여러분, 유통상업지역은 배웠죠?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니까 서울의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이죠? 상식적으로 유통상업지역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안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도매시장에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유통상업주로 용도지역 변경을 무엇으로 합니까?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고 고시했겠죠.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50정 아파트 공사에 착수한 게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니까 기득권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공사 착수 이후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더라도 그 결정에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공사는 그만둡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듣고 이 현장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다시 읽어보자고요.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50층 사업계획 승인받고 50층 아파트 공사에 이미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에 관계없이 그 착수한 50층 아파트 공사를 그만둡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 다만 내려가요. 다만 내려가요.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 3개월 내 신고 뒤에 보십시오. 밑줄 거요. 시가와초정구역 동그라미 수단자원보호구역 동그라미. 가로 건너 띄어야 됩니다. 시가와초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사업가 공사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그 지정에 관한 줄까요, 지금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시가와초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관할 시청구청에서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시가와초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지정을 결정 고시하는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시가와초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에서 착수한 공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 그 두 개가 시험 나와요. 1번, 2번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아셨죠? 네, 책자를 넘겨봐요. 넘겨서 지행도면고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3번에 지행도면고시 나와 있습니까? 지행도면고시를 보겠습니다. 지행도면고시를 잠깐 설명하려고요. 잠깐 설명 들어요. 앞에 보세요. 지행도면고시를 설명 들어주세요. 자, 우리 오늘 3, 4월 시작이니까 이제 1, 2월의 강의를 이제 뭐 처음 들으면서 예습하고 오셨건 또 저와 같이 공부를 계속 하셨건 이제 3, 4월 이렇게 시작을 잘 하셨으니까 4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은 여러분 올해 자격증 다 따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끝날 때도 이 시작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합격의 첫걸음이니까. 맞죠? 네. 초지일간. 봐주세요. 도시군관리구로 뭘 결정했죠? 서울시 녹지 지역을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됐고, 결정하니까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울 시민에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서울시 공보를 보면은 서울 시민은 서울시 녹지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가 서울시 강남, 서울시 무슨 무슨 동인지,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계가, 변경된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없거든. 그죠?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구에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다가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도에다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을 밝힙니다. 밝힐게요. 이게 보세요. 이 빗금진 부분이 서울시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30만 지역이 녹지지역 30만 지역부터 뭐로 바뀌었죠? 주거지로 바뀌었고, 이 녹지지역 30만 지역부터 주거지로 변경된 곳이 위치가 서울, 강남, 대치동, 산 200번지고 변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다 변경 범위를 밝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도비라고 합니까? 지형, 땅의 형, 모양이 표시된 지도를 지형도라 그래. 이 지형도에다가 밝히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지행도매요. 지행도매.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다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밝힌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밝혀서 이 지행도면으로 시민에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것을 지도 위에 밝혀서 지도로 구체적으로 변경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형도면 고시. 첫 번째 정책이 결정됐을 때 관보나 공보의 계좌에 알렸죠? 결정고시가 처음 알린 거잖아. 그 결정고시만으로 용도직 변경 범위, 면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결정사항을 지행도면에 밝혀서 두 번째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행도면 고시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것이 시험 나오진 않아요. 단어 시험이 지행도면이 뭔지 시험 나오진 않고 누가 작성하는지, 누가 작성한 것을 누구에게 승인받아서 고시해야 되는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지행도면을 고시하려면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 도시군관리구역은 바로 결정합니까? 입안하에 결정합니까? 입안.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입안한 입안권자가 본인이 입안한 것이 결정되면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행도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행도면 작성자는 누구죠? 도시군관리구역의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 작성. 그럼 끝난 거잖아. 입안권자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1번 지행도면의 작성자 뒤에다가 누구하고 동일합니까? 입안권자와 동일하다. 입안권자와 동일함. 입안권자와 동일함. 그럼 끝난 거예요. 예외 내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미칠 거예요. 또는 그 밑에 치료 도지사 미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입안권이 있죠.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구역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시당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직접 지행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내려와요. 승인. 시당이나 군수 미칠 거예요. 시당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만 네 번째 지도 봅니다. 누구의 승인 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59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동그라미 몇 년마다? 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례 나와 있습니까? 동시 입안은 지정할 때 읽어야 돼요.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군수가 밑줄 쭉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은 법적으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3장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편 진도를 나가게 돼요. 이 부분도 상당히 다음 주에는 스피드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그렸던 그림을 안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분은 1, 2월 강의로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 예습 없이 오시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